자, 이제 A단계를 각자 다 풀어봤으면 뒤로 넘어와서 B단계 유형 정리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7번 볼게요. 등차 수열 20, 17, 14, 11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118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이제 우리 아까 요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첫째 항 확인해요. 첫째 항이 20. 그 다음에 내가 20, 27이 되려면 더하기 마이너스 3이겠죠. 다음 17이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또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 항이 20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8이 제 몇 항인지 구하려면 이게 n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을 세워야 돼요. an은 첫째 항 2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118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자. 그래서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41에서 n은 47이다. 그래서 답은 제 47항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98번에 이제 요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AN은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하는 숫자 변수는 n이 변수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dn 더하기 a-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라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특히 n의 개수가 공차인 n에 대한 1차식인 거야.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유형 1번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 어떤 an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진다면 사실 첫째 항은 그냥 n에다가 1을 대입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1은 a 플러스 b라는 걸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공차는 n의 개수다. 요걸 알아두면 우리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898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딱 보자마자 공차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첫째 항은 n에다 1 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4니까 10이더라. 이렇게 바로 풀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899번 볼게요. 자, 수열 A 3분의 1, 2분의 1, B가 등차 수열일 때 B-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공차라는 게 3분의 1 빼기 A도 공차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도 공차고 B 빼기 2분의 1도 공차인 거야. 그래서 먼저 공차를 구할 거예요. 공차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에서 3분의 1이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더하고 그 다음 2번 더하고 B가 되기 위해선 총 3번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B는 넷째 항이니까. 따라서 B는 A에다가 3D 즉 B-A를 구하기 위해서는 3D이니까 3 곱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00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요.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 그리고 비읍 나머지 디귿, 미음, 리을은 아니에요. 루트 그리고 n제곱 그 다음 지수꼴이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3은 우리가 요거를 0n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겠죠. 다음 자, 이제 902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항상 확인을 하고 동그라미 치고 문제 풀 거예요. 등차 수열 동그라미 치고 제2항은 10, 제5항은 43일 때 758은 제 몇 항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2항 A2는 10, 제5항 A5는 43 이렇게만 나타내고 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항은 10이고 5항은 43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얘를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기.
그래서 계속 요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이 an은 a 플러스 n-1의 d꼴 우리가 요거 외우고 넘어왔죠. 자, 그래서 얘가 a2라는 건 n 자리에다 2 대입하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첫째 항, 내가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 그러면 그냥 a랑 d라고 놓고 얘를 일반항의 형태로 고치면 a는 대신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d가 10이다. 두 번째 A5는 A 플러스 5 빼기 1의 D, 4D는 43이다.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를 했을 때 A와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얘를 아래 위로 소거시켜서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33이니까 D는 11이다. 즉 A 플러스 11은 다시 대입해서 10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첫째 항도 구했고 공차도 구했으니까 일반 항을 다시 구해요.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11. 정리하면 11n 마이너스 12가 an이라는 거고 이때 758이 되게 하는 n의 값이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11n은 770이니까 따라서 n의 값은 70 제 70항이 되겠지. 다음 90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의 형태로 식을 세울 건데 첫 번째 A8은 26, 두 번째 A6 대 A10은 5 대 8이다. 그러면 A8 먼저 A 플러스 7D는 26이라고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먼저 해주면 5A10은 8A6이니까 5 곱하기 괄호 열어서 A 플러스 10이니까 한 개 줄여서 9D는 8 곱하기 A 플러스 5D. 요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준다면 자 전개해서 두 번째 식 전개해서 5a 플러스 45d는 8a 플러스 40d 즉 3a는 5d가 되네요. 즉 여기서 a는 3분의 5d다. 대입할게요. 3분의 5d 플러스 7d는 26이니까 5d는 양변에 3 곱해서 21d는 78 26D가 78이니까 D는 3. 다시 대입하면 A는 5. 그래서 또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차를 내가 구했으니까 일반항 AN은 5 플러스 n-1 곱하기 3 정리하면 3n 플러스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A30 구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0 플러스 2겠죠. 따라서 답은 92, 3번이더라. 밑에 903번, 904번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제2항과 제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 풀면서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요거식 많이 세워봤어. 그렇다는 건 두 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는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라는 거죠. 두 개 더하면 0이었지. 따라서 여기다 적어두고 A2 플러스 A6은 0이다.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유형 3번 볼게요. 자, 유형 3번 마찬가지 대표 문제 풀게요. 제 3항이 마찬가지 밑줄과의 63, 제 10항이 35인 등차 수열 동그라미.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먼저 세워줘야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문제와 똑같네요. 제 3항은 이제 우리가 A3이라고 안 쓰고 바로 써볼게요. A 플러스 3항이니까 3 빼기 1의 D, 2D는 63. 마찬가지 10항이면 A 플러스 10 빼기 1, 9D는 35의 연립방정식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 A 소거시켜서 마이너스 7D는 28, 즉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대입하면 A 마이너스 8은 63이니까 A는 71. 그래서 마찬가지 공차와 첫째 항을 구했어요. AN은 71 플러스 n-1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리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75가 an입니다.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이 언제냐 물었으니까 0보다 작을 때의 n의 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즉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75보다 작으니까 n은 4분의 75보다 크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18점 얼마 18점 정확하게 7 오겠죠. 그래서 n이 언제부터? 당연히 우리가 n은 자연수예요. n에다가 1항, 2항, 3항을 구하는 거니까 n은 자연수고
따라서 제 19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에는 일단 910번을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910번에 숫자 2개 사이에 A1부터 AN까지의 항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 항이 끼워 넣은 항이 n개면 우리가 전체 항은 양 끝까지 세서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유형 4번에 항수는 n 플러스 2다라는 걸 먼저 밑줄 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항이 A1이 첫째 항이 아니에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0이 첫째 항입니다. 얘가 첫째 항. 자, 그 다음에 끝항은 100이죠. 근데 이 끝항이 몇 번째 항이야? 102, n 플러스 2, 제 n 플러스 2항이 돼요. 근데 얘가 뭘 이룬대? 마찬가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 똑같아요. 우리가 첫째 항 마이너스 20과 공차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100이라는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원래 여기 n-1이 들어가는데 이때 n 값이 n이 아니고 n 플러스 2였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에서 빼기 1에 공차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는 바로 할 건데 마이너스 20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4가 되겠죠. 즉 4n 플러스 1은 120이니까 n 플러스 1이 30이다. 따라서 n은 29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8번의 대표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두 수와 두수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1, A1, A2, A3, 땡땡땡, AN, 100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n개의 수를 넣었고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다음 중 이 수열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은 첫째 항. 그런데 여기에서 100은 끝항이죠. 끝항이 몇 번째 항에 총 항의 수가 n 플러스 2개니까 100이 n 플러스 2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100은 첫째 항이 1 플러스 n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는 몰라요. 자, 그래서 넘겨서 99 이항시켜서 n 플러스 1에 d더라. 여기서 양변을 d로 나눈다면 d분의 99는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이때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n 플러스 1도 자연수가 돼요. 우변이 자연수면 d분의 99도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d분의 99가 자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보기 중에서 d분의 99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d의 값은 11분의 9. 약분되어야 하니까 6, 7, 8, 10은 안 되겠지. 이렇게 d 값이 11분의 9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특히 항수는 n 플러스 2다. 그리고 끝항은 b, 끝항은 a 플러스 n 플러스 1의 d로 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다음 912번. 자, 두 수열 AN과 BN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제일 쉽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X, 중간항 X는 2분의 양옆의 합이더라. 즉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마찬가지 Y도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2분의 중간항은 2분의 양옆의 합이다. 따라서 2분의 4니까 2. 우리가 문제에서 x 플러스 y 값 구획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밑에 914번은 여기 지금 로그 나오는데 우리 아직 지수로그 안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이루는 세수, 요거 하기 전에 우리는 뭐 2차 방정식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앞에서 활용하는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혹은 세 정수를 잡을 때 우리가 제일 중간에 있는 수를 A라고 잡고
그 앞에 있는 수가 1만큼씩 차이가 나니까 요렇게 잡아줬어요. 기억이 나겠지?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요렇게 잡습니다. 근데 사실 자연수는 항상 등차 수열이에요. 왜? 1씩 더해서 만든 수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중간의 항을 A라고 잡고 양옆의 합을 D를 더하고 D를 빼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다릅니다.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내가 이게 대칭이 되도록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항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차이가 여기 공차가 2D만큼씩 차이가 나도록 그러면 등차 수열도 되면서 여기서 좋은 점이 이 네 항의 합이 4a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룰 때는 중간항을 a로 잡고 a-d, a 플러스 d로 네 수가 등차 수열 이루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고 식을 세우고 만약에 5개의 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중간항을 a라고 잡습니다. 5개의 수가 등차 수열 이룰 때는 중간항을 a라고 잡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반대쪽으로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91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세 실근을 a-d, a 플러스 d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세 근의 합과 곱과 곱의 합을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합은 땡땡 지금 식에서 합은 6이에요. 는 a-d 더하기 a 플러스 d에서 3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 값을 2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을 한번 고치고 갈게요. a를 구했으니까 2-d, 2 플러스 d라고 고친다면 세 근의 곱은 2-d 곱하기 식에서 마이너스 24는 2-d 곱하기 2 플러스 d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는 4 마이너스 d 제곱에서 d 제곱은 16이다.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d를 구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다시 구해보면 d 값이 4인 경우에는 d가 4이면 마이너스 2, 6이 될 거고 d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 반대로 6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떤 경우든 근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세 근의 곱의 합을 구해볼게요. 곱의 합은 우리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k인데 k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6이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과 계수 관계와 세 실근 a-d, a 플러스 d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수짜리 하나 해볼게요. 917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 마찬가지를 이루는 서로 다른 네 수의 합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수를 어떻게 잡아?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아주겠죠. 그러면 이 네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4a는 8, 즉 a는 2가 되겠지. 다음 a가 2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씩을 세워주면 2-3d, 2-d, 2 플러스 d, 2 플러스 3d라는 4개의 숫자를 잡을 수가 있고 가장 큰 수는 이때 d가 양수라고 치고 그러면 사실 이게 2 마이너스 3d가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수를 2 플러스 3d라고 치고 가장 작은 수는 2 마이너스 3d라고 했을 때 2 플러스 3d는 가장 작은 수 2-3d의 몇 배이다? 3배이다. 따라서 2 플러스 3d는 6-9d에서 12d는 4. 따라서 d는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입을 했을 때 2-1이니까 이 네 수가 1, 그리고 3분의 5, 그리고 3분의 7, 그리고 3이 되겠죠. 따라서
곱하면 3분의 35가 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똑같아요. 등차 수열이고 A6과 A18의 값을 주고 첫째 항과 공차를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식을 세워서 그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A6은 A 플러스 이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 5D는 44. A 플러스 17D는 116이에요. 자, 여기서 아래 위로 빼주면 마이너스 12D는 마이너스 72. 자, 그래서 D는 6이고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32, 14니까 A, 44니까 A는 14.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공차와 첫째 항을 구했어요. 자, 이때 A1부터 AN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우리가 식을 세워볼까요? 2분의 그러니까 항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항을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끝항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첫째 항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괄호 열고 2a니까 28 더하기 n-1 곱하기 6 했더니 280이더라. 여기 항상 보면 이 2는 요 앞에 있는 n과 인수분해 되든지 아니면 요 뒤에 있는 괄호 부분이랑 인수분해 되든지 둘 중 하나 약분되든지 둘 중 하나가 성립해요.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갑니다. 먼저 약분을 해주면 14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n 곱하기 3n 플러스 11는 280 3n 제곱 플러스 11n은 마이너스 280는 0이 될 거고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 3n 플러스 35 n 마이너스 8은 0에서 당연히 n이 자연수니까 n 값은 8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922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합 버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두 수열 24, A1, A2, A3, 땡땡땡, AN 마이너스 4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때 요 중간에 있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20이라고 했어요.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24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AN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44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때 A1부터 AN까지의 합이 24 더하기 120 더하기 마이너스 44가 되겠죠. 즉,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40이 된다. 즉, 이 여기 항 전체 개수가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데 이 n 플러스 2개의 항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40이라는 거죠. 얘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우리가 공차는 모르지만 첫째 항과 끝항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첫째 항 끝항 공식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2분의 n이 아니고 항수가 n 플러스 2라는 거. 그리고 첫째 항이 24, 끝항이 마이너스 44 했더니 마이너스 140이 되더라. 즉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40이니까 n 플러스 2는 14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n의 값은 12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유형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9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마찬가지 우리는 등차 수열 공식 써야 되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5는 70, S10은 190 이때 S15의 값을 구하시고 우리가 한 문제에서 여기 n 부분이 1대 2대 3인 거 등차 수열에도 자주 나오고 등비 수열에도 더 자주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자, S5를 일단 먼저 식을 세워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n밖에 없어요. 그러면 2분의 5 괄호 열고 2a 플러스 근데 여기서 주의한 게 n이 5니까 n-1 하면 4d가 70이더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분해서 a 플러스 2d는 70 써주면 a 플러스 2d는 14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S10은 2분의
10, 그 다음 마찬가지 괄호 열고 2a 플러스 몇 d예요? 이번에는 19d. 이번엔 약분이 안 되지. 뒤에 거랑 안 되니까 앞에 거랑 돼요. 그래서 요거는 190. 정리하면 양변 5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19d는 38이니까 자, 여기 2배 해서 2a 플러스 4d는 28. 마찬가지 2a 플러스 19d는 38.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19가 아니고 9였네. 9D 이렇게. 자, 그 다음 빼주면 2A 소거되고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2. 마찬가지 대입해주면 A 플러스 4는 14에서 첫째 항은 1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S15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S15는 2분의 항수 15. 우리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 끝항은 모르기 때문에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14 곱하기 2.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360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위로 올라가서 자, 등차 수열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얘는 11항부터 20항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자, S10은 145라는 걸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S20이 445라고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1항부터 20항까지가 아니고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45이기 때문에 S20은 1항부터 10항까지 해서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145 플러스 445 정리해서 59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볼게요. S10은 2분의 아까랑 똑같이 식 세울 거예요. 항수는 10, 2a 플러스 항수 빼기 1, 9d 했을 때 145가 되고 두 번째, 그럼 정리하면 2a 플러스 9d는 29라는 식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얘가 20 마찬가지 2a 플러스 이번에는 19d는 590 즉 2a 플러스 19d가 59 요거 연립하면 아래 요거 뺐을 때 2a 소거되고 10d는 30 되겠죠. d는 3이니까 a는 계산해주면 1 요거 가지고 자 문제도 마찬가지야. 21항부터 제30항까지예요. S30에서 S20을 빼줘야 돼. 자 그러면 S30을 일단 구합니다. S30은 2분의 항수는 30 곱하기 자 2의 이제 숫자는 2 플러스 n-1 29 곱하기 공차가 3. 요거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면 얘가 1335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335 마이너스 590이기 때문에 745더라. 그래서 항상 S30이 답이 아니라는 거 요거 잘 봐주세요. 몇 항부터인지 낚이지 말고 잘 봅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사실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식으로 세워서 요거를 SN 자체가 2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수열에 예를 들어서 11, 7,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쳤을 때 자, 1항부터 1항까지를 더하면 11, 그 다음 1항부터 2항까지 더하면 18, 그 다음에 3항까지 더하면 2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 자체는 공차가 음수라서 항의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합은 늘어나고 있죠. 왜? 각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항이 양수면 합이 커지겠죠. 그치만 우리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순간에
여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순간에 합까지 구해보면 20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겠죠. 절대값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때부터 처음 음수가 나왔을 때부터 줄어드니까 언제까지 딱 요렇게 3항까지를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는 언제?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언제겠어? 반대로 음수가 나오는 항까지 합을 구하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합의 식을 구할 필요 없이 일반항을 가지고도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가 될 때 928번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될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일반항을 세울 거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이고 n-1 곱하기 공차 3분의 1. 자, 요거 정리하면 3분의 1n 마이너스 6분의 15 더하기 2니까 17 되겠네요. 자, 얘가 0보다 작을 때 범위를 구할 거예요. 양수가 될 때. 자, 그러면 음수가 될 때 3분의 1이 6분의 17보다 작을 때니까 양변에 6 곱하면 2n이 17보다 작을 때, 즉 2분의 17, 8.5보다 작을 때 an이 음수란 얘기죠. 즉 an이 음수가 되게 하는 제일 마지막 항은 8항이라는 거니까 어디까지? 제 8항까지를 더했을 때 합이 최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밑에 929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100이고 이번에는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은 n은 17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양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17까지는 양수고 18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음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0이어도 최대값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요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 17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다음 항 A 18부터는 0보다 작아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AN은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는 몰라요. n-1의 D라고 했을 때 A 17은 100 플러스 16D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A18은 100 플러스 17D인데 얘는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D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7분의 100보다는 작더라. 얘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6.2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공차는 정수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D의 값은 마이너스 6이겠죠. 문제에서 A10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10은 첫째 항 100 더하기 n-1이 9 곱하기 공차 계산하면 100 빼기 54라서 46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배수의 합.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수학화 복습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를 우리가 증명할 때 이렇게 했어. 여기를 3K 플러스 2라고 잡지 말고 나머지가 2라는 건 1만큼 모자라다는 뜻이니까 3K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라. 그래야 K를 1부터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를 일단 제일 처음부터 써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2부터 써야 된다는 거지. 다음은 5,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1, 14, 땡땡땡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 공차가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어떤 등차 수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AN을 내가 식을 세워보면 2 플러스 n-1d 곱하기 3이니까 3n 빼기 1이 됐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용하면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1인수 등등을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식을 세워주세요. 자, 그러면 932번 보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수의 총 합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2가 남는 수라는 건 먼저 제일 첫 번째는 2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2에서 시작을 하면 다음에 더하기 7 해서 9, 다음도 더하기 7에서 16, 그 다음 더하기 7에서 23 땡땡땡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라 했으니까 2와 9는 제외하고 첫째 항이 16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7을 더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차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어요. AN은 첫째 항이 16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7인데 정리하면 7n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자리 자연수는 100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요. 7n이 91보다 작으니까 n이 양변 7로 나눠서 1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n은 12일 때가 얘가 끝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은 12일 때까지를 우리가 더할 거니까 항수가 10이라는 거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기 때문에 합 구해주면 2분의 12 괄호 열고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따라서 계산하면 654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몇 개 써보고 해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는 별표를 할게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얘가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립해요. 모든 수열에서는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우리가 SN이라는 건 1항부터 시작해서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 지나서 AN항까지의 합인데 AN 바로 앞에 오는 항은 n-1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n 자리를 내가 sn-1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1항부터 n항이 아니고 제1항부터 제-n-1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써주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an-1이 됩니다. 여기서 자 아래 위로 뺄 거예요. 여기서 아래 위로 빼주면 좌변은 sn 빼기 sn-1이 나올 거고 우변이 a1, a2, a3, an-1까지 없어지고 남는 게 an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sn은 sn-sn-1은 an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n은 2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n이 1이라면 s1 빼기 s0인데 1항부터 0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n은 최소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쌤 SN에서 A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자, S1의 중요한 거는 S1은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오직 A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S1은 A1이다를 이용해서 A1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A1은 S1이고 AN은 SN 빼기 SN-1이다. 이게 단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더라 라는 거. 요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강조했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9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935번에 SN은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일 때 A1 플러스 A10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의 합을 주고 어떤 이런 일반항에 관련된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SN에서 SN-를 빼는 거 과정이 필요합니다. SN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이고 그러면 SN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에 자 여기다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n 자리에다가 여기 n 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입니다. 그 다음 문제 푸는 과정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여기 sn-1을 전개해서 바로 아랫줄에다가 적어요. 마이너스 3n제곱 근데 중간에 단계에 암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쭉 늘어서 적어요. 그리고 아래 위로 한번 뺍니다. sn에서 sn-1을 뺀다면 요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2n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는 게 sn 빼기 sn-1이니까 좌변은 an, 우변은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계산해주는 거야. 플러스 5. 단 n이 2 이상일 때.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an에다가 n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 sn에다가 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1이 같죠. 그럼 우리가 얘를 굳이 2항부터라고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고쳐주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2항부터야. 원칙적으로는 2항부터 성립하는데 얘가 S1을 계산했을 때랑 그냥 우리가 식 A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어쩌다 보니까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1항부터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은 그냥 마이너스 6n 플러스 5라고 써도 됩니다. 뭐 조금 더 달아주면 n이 1 이상일 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똑같은 문제에서 SN의 식을 약간만 변형을 해서 SN을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Sn-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바로 아랫줄에 전개를 해서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래 위로 빼주고 까지는 항상 똑같아요. SN에서 SN-1를 뺐기 때문에 AN이고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2n 1 자리 맞춰서 없애주세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5 얘도 마찬가지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겠죠. 이때 여기다가 또 똑같이 n에다가 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5라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도 다시 SN에도 S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서 얘가 0이죠. 이 두 개 값이 어때요? 같지? 않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얘는 원래 2항부터니까 얘가 맞는 거야. 이 0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AN을 쪼갭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5인데 n이 1인 경우에만 이 식을 만족하지 않고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결국 차이는 원래 문제는 상수항이 없었어요. 0이었어요. 그렇지만 쌤이 만든 이 문제에서는 상수항이 1이었죠.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일 때는 1항부터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상수항이 2차 SN이 2차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2항부터 등차고 1항일 때는 값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을 그을게요. SN이 2차식이라면 우리가 요거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수항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상수항이 0이 아니라면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딱 SN 2차식을 봤을 때 요거는 상수항이 0이니까 1항부터야.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2항부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 해볼게요. 자, 939번에 등비수열 동그라미. 등비수열 AN에서 A2는 2, A5는 16일 때 A10의 값은 자 여기 마찬가지. 그럼 이제 앞에서 풀었던 일반항 형태로 나타내기를 이제 등비수열로 하는 거예요. AN이 AR의 N-1 제곱이니까 A2는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AR는 2 이렇게 쓰는 거야. 다음 두 번째
A5는 AR의 5 빼기 1이니까 4제곱은 16이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차이는 등차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등비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그냥 여기서 중간선을 그어버려. 요렇게.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랑 약분되고 R이랑 R 약분되고 3개 남고 2, 8, 16 해서 남은 것만 써주면 R 세제곱은 8이 되겠죠. 세제곱이 8이 되는 실수 A는 문제에서 공비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가 되겠지. 자, 그럼 내가 공비를 찾았으니까 다시 대입할 때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겠지. 2A는 2니까 첫째 항은 1. 따라서 AN은 1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제10항은 2의 9제곱 51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40번 하기 전에 요 비슷한 문제를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N은 3 곱하기 2의 3n-1제곱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을 구하는 건 쉬워요. 앞에서 했을 때랑 똑같아요.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3-1제곱, 즉 3 곱하기 2의 제곱이기 때문에 3, 4, 12라고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는 공비를 어떻게 공비 아래로 쓸게요. 그냥 공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뒤에 오는 지수꼴의 밑을 그대로 쓰세요. 다음 n의 개수를 지수로 씁니다. 그러면 걔가 그냥 공비예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원래는 AN을 변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A1을 구하고 A2를 구해서 이 A1분의 A2를 구하면 공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증명을 해놓고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풀 거야. 자, AN이란 3 곱하기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 2에 우리 유리함수 할 때 연습 많이 했었는데 3으로 묶어주고 우리가 등비수열 일반항에 여기 지수 부분이 n-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n-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이었으니까 플러스 2만큼이 생겼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3 곱하기 다시 2의 제곱은 앞으로 빼주고 2의 3의 n-1에서 얘는 3, 4, 12가 되고 얘는 2의 세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n-1제곱 요렇게 되면 우리가 AR의 n-1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2의 세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공비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2 밑 써주고 그 다음에 지수에 n의 개수를 쓰면 걔가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문제를 940번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얘가 우리 앞에 지수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일단 첫째 항부터 구할게요. 첫째 항은 2 곱하기 3의 1-2제곱이지? 2 곱하기 3의 -1제곱. 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1제곱은 역수라고 했습니다. 3분의 2예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한번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밑을 그대로 쓴다. 여기 지수 앞에 2는 빼고 2는 밑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비에 밑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2예요. 3이죠. 3의 -2제곱 요렇게 쓰는 거야. 사실 답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 뭐였어? 3의 제곱을 밑으로 보내고 분의 1. 즉 공비는 9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가지. 첫째 항은 1대입, 공비는 밑에 밑 그리고 n의 개수제곱.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다음 942번 보면 똑같아요. 등비수열 동그라미 AN에 대하여 A1 플러스 A2는 3이고 A1, A2 플러스 A1, A3은 12다. 자, 똑같이 쓰세요. 일단은 얘를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면 A1은 그냥 A라고 쓸게요. 더하기 A2는 A 그 다음 R이지 는 3이야.
여기서 A로 묶어서 1 플러스 R은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A는 A, A2는 AR이죠. 곱하기니까 한 문단계 더 쓰자. 그 다음에 A1 마찬가지 A 곱하기 AR 3은 AR의 제곱은 12. 여기서 공통인수 묶어내면 A 제곱에 R 묶어주고 1 플러스 R 생기고 는 10이잖아. 자, 얘도 나눌 건데 여기 얘를 요 밑에다가 한 번 더 쓰는 거야. 요렇게. 그런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분수꼴로, 우변은 우변끼리 분수꼴로 만들어서 약분합니다. A 날리고 1 플러스 R 약분하고 3, 4, 12 하면 남은 게 AR은 4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A가 4고 R이 1인지 아니면 A가 2고 R이 2인지 이건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문제에서 묻는 걸 잘 봐야지. A1, A2, A3.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을 마찬가지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인데 A도 3개, R도 3개 곱했으니까 AR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 답은 64. 그래서 우리가 A랑 R을 직접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봐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945번에 각 항이 실수이고 제3항이 4, 제6항이 32인 등비수열 동그라미. 에서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은 얘도 마찬가지 내가 2000보다 큰 것까지 계속 구해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니까 주어진 두 개의 항을 일반항의 형태로 고쳐서 계산을 합니다. 제3항은 A, R 한 개 줄이지 4이니까 빼기 1에서 2는 4. 제6항은 AR의 5제곱은 32예요. 여기서 양변을 또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주면 A 약분 R제곱 남으면 3개 4, 8, 32 그럼 분모만 쓰면 되잖아. 분자는 다 날아갔으니까 R세제곱은 8입니다. 따라서 세제곱이 8이 되는 실수 R 값은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항의 실수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대입하면 4A는 4니까 R제곱에 여기 대입한 거야. A는 1이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AN은 첫째 항 1 곱하기 2의 n-1제곱. 근데 얘가 2000보다 커져야 된대요. 그래서 외워야 돼. 뭐를? 2의 10제곱은 1024. 2의 11제곱은 2048. 어차피 n 자체가 자연수기 때문에 n-1도 자연수예요. 그럼 2000보다 커지는 첫 번째 숫자가 2048인 거지. 따라서 n-1이 11 이상이에요. 초가 아니고 이상. 따라서 n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은 제12항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문제 948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두 수 사이에 수를 n개를 넣는 꼴이네요. 똑같이 항은 n 플러스 2개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 3, A1, A2, A3, 땡땡땡, A10, 42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 제1항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10개가 끼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2에서 40은 제12항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더 해놓고 갈게요. 문제에서 A2와 A9의 곱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A2는 몇 번째 항이야? 제3항.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오는 A9는 제10항이 됩니다. 요렇게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2항 40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몰라요. 그치만 12항이니까 몇 제곱? 11제곱이다. 따라서 아래 11제곱은 3분의 40이죠. A2는 제3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제곱이고요. A9는 제10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9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A2 곱하기 A9를 물어봤죠? 두 개 곱하면 9, 아래 11제곱. 우리가 아래 11제곱은 구해놨으니까 9 곱하기 3분의 40 계산하면 12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10개가 끼어 있는 걸 해봤고 다음 949번은 n개가 끼어 있네요. 자, 중간에 n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전체 항의 수가 n 플러스 2개가 됐다는 거. 그래서 18은 제1항,
729분의 2는 제 n 플러스 2항이 되겠죠. 여기서 식을 다시 세웁니다. 제 n 플러스 2항 729는 분의 2는 제 1항 18 곱하기 공비 3분의 1이네. 3분의 1. 요게 항상 분수꼴 n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1이다. 이거 계산할 때 2는 한번 날려주고 729가 3의 6제곱, 9가 3의 제곱이니까 양변 9로 나누면 3의 8제곱 분의 1이 3분의 1의 전체 n 플러스 1제곱이죠. 즉 우리는 n 플러스 1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n은 7이다. 이렇게 답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등비중항 나왔습니다. 자, 등비중항은 아까 뭐라 그랬어? 중간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이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4x 플러스 1이더라. 양변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에서 문제에서 모든 상수 x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과 계수관계 바로 쓸게요. 3분의 7, 답은 4번. 요렇게 등비 중항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955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나와.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를 치고 갑니다. 등차, 얘는 등비예요. 우리가 지금은 유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요 문제는 등비고 요 문제는 등차고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항상 동그라미 치고 문제 풀게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1A, 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A 루트 3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등차 중항부터 쓸 건데 이게 2분의로 하면 분수꼴 되니까 그냥 중간항의 2배로 갈게요. 중간항 2a 2배는 양옆항의 곱이다. 합이다. 여기서 b는 2a-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등비수열이니까 중간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이 두 개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b를 여기 a, b는 3에다가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풀게요. a 곱하기 2a 마이너스 1 바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3은 0.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에서 인수분해하면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죠. 문제에서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요. b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문제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물어봤으니까 1 더하기 9 계산하면 10이다. 이렇게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958번에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A-D, A 플러스 D라고 잡는다. 근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약에 내가 중간을 A라고 잡으면 R분의 A, AR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꼴로 잡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그냥 A, AR 제곱이라고 잡아요. 자, 그래서 958번에 등비 수열 동그라미 이루는 세수, 세실수니까 여기서 A, AR의 제곱이라고 잡아줍시다. 다음 세실수의 합이라고 했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13. 마찬가지 A로 묶어서 1 플러스 R 제곱은 13이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 곱이 27이래요. 그러면 곱해요.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은 27. 정리할게요. A 세제곱, R 세제곱은 27이죠. 그러면 AR 전체의 세제곱이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AR은 3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A는으로 고쳐. A는 R분의 3이라고 고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마찬가지 요렇게 대입합니다. 연립할 거예요. R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13이다. 양변에 R 곱해서 정리하면 3 플러스 3R 플러스 3R 제곱은 13R에서 3R 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은 0이죠. 인수분해하면 3R 빼기 1, R 빼기 3은 0. R은
3분의 1 또는 3이 나오지. 자, 그럼 이때 R이 3분의 1이라면 A 값은 곱해서 3이 돼야 되니까 9고요. R이 3이라면 A는 곱해서 3이 돼야 되니까 1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첫째 항이 9고 공비가 3분의 1이면 숫자가 9, 3, 1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면 1, 3, 9잖아. 그럼 순서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가장 큰 수는 뭐가 된다? 9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비수열.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등비수열 합공식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R이 1이 아닐 때를 이제 우리가 주로 쓸 건데 R이 1일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 문제가 또 뒤에 나와요. 자, R이 1이 아니라면 SN이 R이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R분의 A1의 R 1 마이너스 R의 N제곱 R이 1보다 크다면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만약에 R이 1이라면 SN은 NA다 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962번 보세요. 공비가 실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니까 아까 요런 AR의 세제곱은 27이다 이런 거 풀 수 있는 거라 했어요. 자, 공비가 실수이고 제 3항이 32, 제 6항이 4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 플러스 4분의 1을 구하시오. 그럼 얘도 지금 우리가 계속 풀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계속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일반항 형태로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구해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제 3항이 32, 제 6항이 4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을 세웁니다. 3항은 A, R의 제곱 는 32. 6항은 AR의 5제곱는 4. 여기서 마찬가지 분모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A, R제곱 약분해서 밑에 3개 생기고 4, 8, 32 여기는 이제 R세제곱분의 1이 8인 거죠. R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내가 원하는 실수 R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R제곱이 4분의 1이죠. 4분의 1 A는 32니까 내가 원하는 A 값은 128이다. 첫째 항과 공비 모두 찾았죠. 그러면 S10을 구할 수가 있어요. S10을 구해볼게요. S10은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빼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 128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몇 제곱? 10제곱. 여기서 계산할 때 2분의 1 분의 128 1 빼기 2분의 1 전체 10제곱이죠. 여기서 128은 1분의 128이니까 여기 앞부분만 어차피 곱이니까 앞부분만 번분수 계산해주면 1분의 256이죠. 따라서 256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10제곱인데 여기서 256 빼기 256이 2의 8제곱이잖아. 그럼 요거 약분했을 때 4분의 1이 남잖아요. 요게 S10. 문제에서 S10은 256 빼기 4분의 1이고 더하기 4분의 1 계산하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56이 되겠죠.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의 형태로 식을 세운 다음 공비와 첫째 항 구해주고 문제에서 묻는 거 풀어준다라는 거 항상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유형 21번에 먼저 밑줄 치고 밑에 내용 볼게요. 자, 공비가 문자를 포함한 식일 때는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나누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줘야 돼요. 자, 아까 그랬잖아. 1일 때랑 1이 아닐 때가 식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먼저 파악해요. 첫째 항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 곱했어? 1에 2x 플러스 1이 되려면 공비가 2x 플러스 1인 거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1을 곱했단 말이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 단 x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x가 0이 아니라면 2x도 0이 아니고 2x 플러스 1은 1이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하면 돼.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이 아니다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n항까지 합 SN이라고 쓸게요. SN은 얘가 2x 플러스 1이니까
r 빼기 1로 갈게요. 2x 플러스 1에서 1 뺀 거 분해. 첫째 항이 1 곱하기 괄호 열고 2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1 없어지고 2x분의 2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 거죠. 근데 966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요게 n째 항이 되겠죠. 여기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1이고 여기 n번째 항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 항이 n항이라는 거, n개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항이 x고요. 공비는 x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가고 있죠. 근데 얘가 보면 문제에서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분모만 0이 아니라는 거지. 이 공비가 1이 아니다, 1이 맞다라는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이 공비 x 플러스 1분의 1이 1이 아닐 때. 그리고 두 번째, x 플러스 1분의 1이 1일 때로 나눕시다. 자, 그럼 1일 때라는 건 x 플러스 1이 1이라는 거고, 즉 x가 0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얘는 x가 0이 아닐 때를 의미하네요.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합은 n항가, 이게 항이 n개였으니까 n항까지 합 SN은, 자, 이번은 분수꼴이니까 1 빼기에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분의 첫째 항이 x였고요. 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1 전체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간단히 하고 x 플러스 1 분의 통분해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1의 n제곱. 요거였는데 1 없어지고 나면 x가 약분돼서 정리하면 요 x 플러스 1 분의 1 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약분할 수 있는 이유가 x가 0이 아니라는 게 있으니까 약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x가 0이라면 여기 0 넣어봐. 0, 0, 0, 0이지. 그래서 x가 0이라면 이 식의 합은 0 더하기 0 더하기 땡땡땡 0이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의 합은 x가 0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하지만 x가 0이라면 그냥 0이다. 이렇게 써줘야 이만큼이 966번의 답이 됩니다. 자, 다음 968번 풀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여기 유형 22번에도 발표. 요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2, 11 여기 잘 봐야 돼.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12,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을 항상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 겁니다. 자, S10 일단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S10이에요. S10은 2고요. 다음에 S20 항상 1대 2대 3으로 갈 거거든요. S20은 이게 1항부터 10항까지랑 11항부터 20항까지를 더한 거라고 아까 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2고요. 11항부터 20항까지는 12니까 S20은 14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제 21항부터 제 30항까지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은 S30까지 구해서 20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우리가 문제 찾고 싶은 게 요거야. 어쨌든 우리는 S10, S20, S30이라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합의 식을 세우세요. 합의 식을 세웁니다. 자, S10은 R 빼기 1의 첫째 항은 몰라요. R은 10제곱 빼기 1. 그래서 얘가 2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S20도 식을 세워볼게요. R 빼기 1분의 A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때 R의 20제곱이란 R의 제곱을, R의 10제곱에
제곱이죠. 1은 1의 제곱이고. 그래서 여기서 합차를 쓰는 거야. r 빼기 1에 a에 근데 빼기를 먼저 쓸게요. r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플러스 1. 그럼 왠지 어디서 많이 보던 r 마이너스 1 분의 a의 r 10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얘랑 똑같잖아. 그럼 이 부분의 값이 2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r 10제곱 더하기 1, 요게 1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r 10제곱이 6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요게 중요해요. 일단 먼저 요걸 구해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이제 S30의 식을 세워볼게요. S30은 똑같아요. R 빼기 1의 첫째 항 몰라. R 30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서 R 30제곱은 R 10제곱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여기서 뭘 쓸 거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거예요. 여기서는 인수분해예요. 자,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었지. 자, 요거 쓸 거야. 복습해봤어요. 자, 요거 쓸 거예요. 올려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R 마이너스 1에 A에 일단 얘도 마찬가지 R 10제곱 마이너스 1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R 10제곱에 제곱 더하기 R 10제곱 곱하기 1 생략하고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걸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요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여기는 2고요. 그 다음에 R 10제곱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R 10제곱 요거 6이고 R 10제곱 요것도 6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6의 제곱 36 더하기 6 더하기 1이죠. 2 곱하기 43에서 86인데 쌤 답이 86이 없는데요. 답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은 아까 S30 아니고 S30-20이라 했어요. 86에서 14 빼서 내가 원하는 답은 7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968번. 다음 넘어갈게요. 971번 봅니다. 자, 각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제2항이 3, 제5항이 24이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720보다 커진다. 이번 아까랑 똑같은데 똑같이 일단은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주고 이번에는 합이 720보다 크다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식부터 세울게요. AR은 3이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지. AR 4제곱은 24고 여기서 나눠주면 A 약분 R 약분 3 8 24 R 세제곱은 8이다. 실수니까 R은 2밖에 안 되겠죠. 마찬가지 대입하면 2A는 3이니까 A는 2분의 3.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거예요. 합은 SN은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2분의 3 괄호 열고 2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얘가 720보다 커진대. 요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고 양변에 720 곱하기 3분의 2 한 다음에 넘겨주면 2n이 481보다 커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2의 8제곱은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니까 512가 돼야 481보다 크죠? n은 9 이상이더라. 따라서 처음으로 720보다 커지는 n의 값은 9가 되겠지. 다음 974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그러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하면 자, 요 문제에서 일단은 우리 아까 SN-SN-1은 AN n이 2 이상, 그 다음에 S1은 A1 요거 이용할 건데 여기를 SN는 2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사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그냥 해도 상관없거든. 자, 여기 SN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ESN 플러스 1은 5의 n제곱이라 쓰고 자, n자리에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두 자리가 n이잖아. n자리에 n 대신에 합성함수이죠. n-1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위로 마찬가지 뺄 거예요. 그럼 1은 없어질 거고 2로 묶었을 때 sn 빼기 sn-1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sn 마이너스
sn-1은 요 부분이 an이라고 했죠. 그래서 즉 이 an은 여기가 자, 요 부분은 항상 5의 n-1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앞에 남는 건 5, 뒤에 남는 건 1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되고 an은 양변 2로 나눠서 2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n이 2 이상이라는 거. 첫 번째 적어줄 거는. 근데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더니 2 곱하기 5의 0제곱. 우리 아까 0제곱은 1이라 했어요. 2 곱하기 1이라서 2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식에다가 또 n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가지고 있는 식. 2s1 플러스 1이 5잖아. 2s1은 4니까 s1은 2. 그러면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2가 아니고 1항부터라고 쓸 수가 있더라. 정리. an이 2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몇 항부터? 1항부터. 그래서 a는 2고요. r은 5고요. 따라서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방금과 똑같은 모양을 생각해보면 SN이 어쨌든 이런 지수꼴인 거야.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Sn-1은 A 곱하기 Rn-1제곱 플러스 B에서 R의 위로 뺀다.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고 B는 없어지고 AR의 N제곱 빼기 AR의 N-1제곱인데 여기서 AR의 N-1제곱 공통이니까 묶어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2 이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AR 플러스 B고요.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AR의 0제곱 R 빼기 1이니까 이거 어차피 1이니까 AR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를 2가 아니라 1항부터 성립한다라고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값이랑 여기 S1 값이랑 같아야 돼. 요렇게 두 개 같아야 돼. 그래서 AR 플러스 B랑 AR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0일 때 몇 항부터? 1항부터 이거 어떤 수열? 지수꼴이니까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SN이 AR의 N제곱 플러스 B 꼴에서는 두 개의 요 숫자 여기 A, R,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더라.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요 문제 얘를 고치면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했더니 0 되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주면 여기를 b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한 개 쓸게요. sn은 AR의 n제곱 빼기 a 꼴 이라는 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an이 1항, 제1항부터 등비수열 요렇게 요게 필요충분이에요. sn이 a 곱하기 rn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일 때 an이 제1항부터 등비수열 꼴이다 라는 거 여기 요 부분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요 필요충분 조건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977번부터 유형업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26조, 127조 문제를 싹 다 풀 겁니다. 어려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N항까지의 합 SN이 자, 2차식이 나왔네. 근데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네. 그럼 얘는 몇 항부터? 제2항부터 등차수열. 자, 그래서 일단 SN은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 SN 마이너스 1. 당연히 이게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A2n이라는 건 A2, A4, A6 요런 수열이야.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수열을 SN만 가지고는 AE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SEN에서 SEN 빼기 1 뺀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N을 찾고 그 다음에 AEN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SN-1을 구합니다.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플러스 1 전개해서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아까 했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 빼면 an은 2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n 1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게 4n 빼기 3인데 우린 여기서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얘는 2항부터예요. 그치만 1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2항부터 시작하는 A2n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A2n이라는 건 여기 2n을 여기 n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우리 항상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4 곱하기 2n 빼기 3인 거예요. 그러면 8n 빼기 3이죠. 그러면 얘는 n이 1일 때가 A2잖아. 그러면 n이 1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자 A2n은 1차식이네요. n에 대한 1차식인데 공차 구하라고 했네. 그럼 답 얼마? 8이다.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문제 하기 전에 별개로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올게요. 자, 뭐를 할 거냐면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AN을 AR의 n-1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역수 취해보면 AN분의 1은 AR의 n-1제곱 분의 1이에요. 즉, 내가 얘를 정리했을 때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는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면 AN이 등비수열이라면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도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따로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서 문제에서 AN을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AN의 합이 아니라 역수들의 합이잖아. 근데 얘네들도 뭘 이룬다고? AN이 등비수열 이루니까 AN분의 1이라는 요 수열도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주어진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A랑 R이라고 잡으면 여기 AN분의 1을 A분의 1, R분의 1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AN 구할 거 아니거든. 이거 구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니까 A랑 R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야. 첫째 항과 공비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잖아. 그래서 여기 주어진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공비를 R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그냥 요 TN이라는 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고 항수가 n인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T3은 R 빼기 1분의 첫째 항 A 모르고 R의 세제곱 빼기 1. 얘가 4분의 1인 거. T6이니까 자, 두 번째. 요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1대 2대 T9 구하라고 했으니까 1대 2대 3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R 빼기 1에 A의 R 6제곱 빼기 1이죠. 그러면 합차. R 빼기 1에 A R 세제곱 빼기 1 R 세제곱 더하기 1.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이 아까 한 것처럼 4분의 1이 될 거고 요거는 1입니다. 자, 그 식을 한번 더 쓰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은 1. 따라서 R 세제곱은 3이 되겠죠. 요거 한 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T9는 R-1에 A의 R 9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차 합차 쓰는 거야. R-1에 A에 R 세제곱 빼기 1 다음에 R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 요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럼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요만큼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 세제곱은 3이고 R 세제곱은 3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서 4분의 1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N이 등비수열일 때 AN분의 1도 등비수열이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었네요.
그 첫째 항과 공비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살짝 적혀 있거든요. AN이 공차가 D인 등차일 때 EN-, 그러니까 홀수항들의 수열 따로, 짝수항들의 수열을 따로 봤을 때 걔네 각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 칸씩 뛰어넘고 있으나 A1, A2, A3, A4면 얘가 이렇게 두 칸씩 A2, A4도 이렇게 짝수들도 두 칸씩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 될 거고, 공비도 마찬가지 R제곱인 등비수열, 더해도 공차가 더한 등차수열이고, 곱했을 때도 공비가 곱한 거에 등비수열이고, 이런 내용이 있긴 하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979번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게 이제 얘네들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를 찾고 갈 겁니다. AN에서 AN을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잡았을 때는 역수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3AN-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R의 N-1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항이면 AR의 다음 거니까 N제곱. 그럼 여기서 공통부분 묶어주면 AR의 N-1제곱 묶었을 때 3 빼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첫째 항은 n에다가 1 넣었으니까 AR의 0제곱 3 빼기 R. 어차피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A의 3 마이너스 R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우리 아까 했던 거 여기 밑에 R, 그 다음에 n 개수 1이니까 R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3AN-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에 첫째 항은 18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이래. 얘는 18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여기 대입하면 A 곱하기 3 빼기 빼기 3이니까 6은 18이라서 첫째 항은 3. 문제에서 A2 구하라 그랬거든요. A2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더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원리합계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일단 요것만 봐서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올 건데, 일단 원리합계가 뭔지 알아야 원리합계를 구하죠. 자,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우리는 그냥 원리합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요 비슷한 내용들을 했는데 항상 예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번엔 예금과 적금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예금은 내가 돈을 한 방에 많이 넣어서 그 돈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적금은 내가 첫 달에도 A를 넣고 유지하고 둘째 달에도 A를 넣고 셋째 달에도 A를 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형식,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돈을 한 방에 넣고 묵히는 거면 예금, 돈을 떼어서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넣는다면 얘를 우리는 적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금이 A1이라고 하고 연이율이 R로, 그러니까 이게 뭐 퍼센트도 아니고 그냥 R 자체가 분수꼴이라고 생각을 해. 연이율이 R로 N년간 예금을 했을 때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자, 첫 번째가 달리법, 두 번째가 복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달리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달리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리란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에 원금을 더하여 그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이자가 붙었으면 그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여주는 방법을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달리와 복리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원금을 A만큼 집어넣었어. 그럼 1년 후에는 내가 이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원금의 R만큼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 자체가 분수꼴이에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요건데 똑같은 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야. 왜? 원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원금만큼의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A로 다시 묶었을 때 1 플러스 2R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A 플러스 2R인데 똑같은 원금 A에 똑같은 이율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AR을 더한다. 그럼 결국에는 A에 1 플러스 3R이 될 거고 얘는 등차 수열이죠. AR을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N개월이 지나고 나면 A에 1 플러스 NR이 될 겁니다. 한 달 뒤에는 R, 두 달 뒤에는 2R, 세 달 뒤에는 3R이었으니까 N개월 후에는 NR이 됩니다. 근데 복리는 조금 달라요. 복리법은 내가 첫 달에 A만큼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달은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자체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A에 1 플러스 R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달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A에 1 플러스 R이고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전달의 금액에다가 R만큼을 붙여서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이미 지금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A가 아니게 되었으니까 그 늘어난 만큼의 이자를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에 1 플러스 R이 공통이라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이 남아요. 즉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 A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제곱인데 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더하기 A에 1 플러스 R 제곱에다가 R 곱한 것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 그러면 얘는 또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니까 A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요. 그럼 결국 얘는 1 플러스 R을 곱했고 여기도 1 플러스 R을 곱한 등비수열이 되겠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N개월 후에는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지수꼴, 등비수열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등차수열, 복리는 등비수열.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이 복리를 택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예금보다는 적금이 더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쌤이 오면 프린트로 다시 나눠줄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적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이걸 외우긴 할 건데 그냥 이것만 봐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연이율이 6%,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단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내가 1년 초에 자, 그러면 2011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2011년 1월 1일에 내가 2만 원을 넣었답니다. 그냥 2라고 쓸게요. 2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내가 얘를 1년이 지나면 2년 초에는 이 2만 원에 우리 복리니까 1 더하기 우리 여기 6%면 1 더하기 0.06만큼의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6 바로 쓸게요. 1.06으로 돈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적금이기 때문에 2년 초, 즉 2012년 1월 1일에 내가 또 2만 원을 넣었어. 그 다음 얘를 또 1년 더 갑니다. 3년 초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돈에다가 또 아까 등비수열이었잖아요. 복리는 등비수열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었을 때 돈도 이자가 붙고 마지막 또 3년 초에 내가 돈을 떠넣었죠. 이거를 내가 계속 가서 10년 초, 즉 2020년 1월 1일까지 간 거야. 그러면 자, 2년의 지수가 1이고 3년의 지수가 2니까 10년일 때 지수는 그러니까 이자가 9번 붙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06의 9제곱, 두 번째 넣은 거는 한 번 적으니까 8제곱, 세 번째 넣은 거는 7제곱 쭉쭉쭉 가서 내가 또 10년 초에도 2만 원을 넣었죠. 근데 이걸 10년 초에 넣자마자 바로 찾는 게 아니고 문제에 보면 10년 말에 찾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10년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2020년 12월 31일이랑 2021년 1월 1일은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 어차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하루도 아니잖아요.
초치만 딱딱 하고 넘어가면 1월 1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이랑 2021년 1월 1일은 같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더 지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이 이자가 한 번씩 더 붙어요. 10제곱 2 곱하기 1.06의 9제곱 2 곱하기 1.06의 8제곱이 되고 마지막에 10년 초에 넣은 돈도 이자가 한 번 붙었죠.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돈을 찾을 때, 내가 이 돈 적금을 탈 때 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만큼인 거죠. 요만큼이 들어있어. 그럼 얘네를 다 구해야 돼. 즉 내가 얘를 밑에서부터 다시 쓸게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립금의 합이 원리 합계가 2 곱하기 1.06 더하기 2 곱하기 1.06의 제곱 땡땡땡에서 2 곱하기 1.06의 10제곱이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고치면 공비가 1.06 1보다 크니까 빼기 1에 첫째 항이 2 곱하기 1.06에다가 공비가 1.06에 내가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10제곱 빼기 1이더라.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항상 요런 걸 주거든. 여기 1.06의 10제곱 자리에는 1.8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연이율이 이번에는 12%, 매년마다 복리로 이번에는 매년 말에 10만 원씩 똑같이 10년 동안 적립을 한답니다. 10년 말까지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자,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 차이점은 아까는 매년 초에 넣었고 이번에는 매년 말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2011년 1월 1일이 아니고 2011년 12월 31일에 넣은 거야. 자, 1년 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이번엔 10만 원을. 그러면 또 여기서 1년이 지나면 2012년 12월 31일이니까 2년 말이야. 2년 말에는 10 곱하기 이율이 12%. 12%면 1 더하기 0.12니까 1.12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또 넣었어요. 그 다음에도 3년 말에도 10 곱하기 1.12의 제곱 10 곱하기 1.12 그리고 10이죠. 그럼 내가 이걸 쭉 반복을 해서 10년 말까지 간다면 이자가 9번 붙으니까 10 곱하기 1.12의 9제곱 최대 9번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넣은 거는 8제곱 세 번째 해에 넣은 건 7제곱 마지막으로 내가 10만 원을 또 10년 말에 넣었어. 근데 이번에는 넣자마자 10년 말까지라니까 10년 말에 이결 묻고 싶은 거야. 넣자마자 찾는 거야 지금 이번에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세우면 거꾸로 마찬가지 10 더하기 10 곱하기 1.12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 곱하기 1.12의 9제곱이겠죠. 그럼 내가 얘를 원리합계로 나타낸다면 1.1 공비는 1.12 빼기 1이고 첫째 항이 이번에는 그냥 10인 거예요. 괄호 열고 1.12에 똑같이 10번 넣었으니까 10제곱이고 빼기 1. 그러면 이 문제도 문제의 단 1.12의 10제곱은 3.1로 계산하시오라고 있으니까 3.1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차이점을 보세요. 자, 차이가 이거지. 자, 여기는 첫째 항에다가 이자를 한번 곱했고 여기 첫째 항이 내가 넣는 돈에다가 이자를 한번 곱했는데 얘는 그대로 10만 원이 첫째 항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첫 번째 문제는 1년을 더 묵힌 거고 두 번째 문제는 1년을 묵히지 않고 바로 찾은 거니까 그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초에 넣고 말에 찾아요. 두 번째 문제는 말에 넣고 말에 찾죠. 그래서 초에 넣고 말에 찾을 때랑 말에 넣고 말에 찾을 때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기수법이라고 부르고 기수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말에 넣고 말에 찾는 걸 기말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분을 하라고.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랑 말에 넣고 말에 찾는 거. 단 이건 있어요. 초에 넣고 초에 찾는 거는 말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초말인지 말말인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요 상태로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요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구분을 요렇게 해줄 거예요. 자, 매년 초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매년 말에 찾아요.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찾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붙는다? 여기
첫째 항에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라는 거. 요 부분이 다른 거죠. 요 부분. 공비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말 부르는 말에 넣고 말에 찾을 때는 요렇게 된다. 식이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첫째 항에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요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물론 식을 외울 때는 요 상태로 외울 거긴 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에서 1을 빼는 거, 여기도 공비에서 1을 뺀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부분 차이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자, 이제 다시 RPM 책 볼 건데, 다시 동그라미 다시 여기 RPM에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연이율 아래 복리로 매년 초 동그라미, N년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계 밑줄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 다음 매년 말 동그라미, N년 말 동그라미, 공식의 밑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 그래서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초 말이면 초에 놓고 말에 찾으면 여기 원금에다가 이자 한번 붙인 게 첫째 항이고, 말에 넣고 말에 찾을 때는 원금에 처음 넣는 요 돈 자체가 첫째 항이더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진 않아요. 자, 해볼게요. 이제 식만 세우고 넘어갈 거예요. 식만 세우고 넘어갈 거고 동그라미만 쳐볼게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매년 초 동그라미, 10년 말 동그라미. 그럼 얘는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지. 자, 그럼 공식 외우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연이율이 5%니까 0.05가 R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0.05분의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게 첫째 항이지. 그래서 첫째 항은 내가 100만 원씩 넣으니까 100 곱하기 1.05 한번 붙여야 돼. 초에 넣고 말에 찾았으니까 한번 이자가 더 붙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에 몇 년 넣었어? 10년 넣었으니까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계산 한 번만 해볼게. 이거를 0.05분의 100 곱하기 1.05에 그러면 여기 숫자를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집어넣었을 때 1.6 빼기 1. 그럼 정리하면 이게 여기서 0.05분의 100 곱하기 1.05 곱하기 1.6이잖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서 두 칸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정리하면 5분의 100 곱하기 1.6 할게요. 그러면 105 곱하기 160 여기서 약분해주고 21 곱하기 160 했을 때 12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는 그냥 식만 세우고 넘어갈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할게요. 자, 철수는 연이율이 10%인 A은행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동그라미, 영희는 연이율이 6%인 B은행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2027년 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철수는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데 2018년에서 2027년이면 내가 10년 동안 넣었다는 소리예요. 10년 동안 넣었고 연이율이 10%, 돈은 10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철수를 식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R은 10%니까 0.1 분의 첫째 항은 10 곱하기 0.1 아니고 1 더한 거 더하기 1이지. 1.1 괄호 열고 공비 1.1 몇 년 넣었어? 10년 빼기 1. 얘가 철수의 원리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희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걸 10년 동안 이율이 6%, 돈은 15만 원. 그래서 영희는 0.062 R이고 0.06분의 첫째 항이 15, 괄호 열고에는 말말이니까 안 붙여요. 1.06에 10년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982번에 월 이율 1%로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 매월 초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월마다 넣어요.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적립하여 1년 후 동그라미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은 자 여기서 1년 후라는 건 1년이 다 지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초에 넣고 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이니까 12개월을 꽉 채워야 되니까 얘는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R은 이율이 1%밖에 안 되니까 자 0.01분의 첫 돈이 A 그리고 초에 넣고 말을 찾으니까 1.01을 한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1.01에 12개월 넣었죠? 1년은 12개월이니까 빼기 1을 한다 했더니 얘가 100만 원이 된다 해서 이거 찾아서 A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식 세우는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원리합계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도형이에요. 도형. 자, 일단 98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 그리고 y는 a의 x-1, a가 1보다 크다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자,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3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42일 때 14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요점 좌표를 잡았을 때 n, n이고요. 요점 좌표를 잡았을 때 n, a의 n-1이죠. 그래서 여기 변 사이의 길이를 그냥 an이라고 잡으니까 여기 기울기 a랑 헷갈리더라고요. bn이라고 잡아볼게요. 수열 b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n이 식이 이렇게 되죠. bn은 위에 거에서 왜냐면 y축에 평행한 거니까 n을 뺀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n이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n으로 묶어주면 a 빼기 1 빼기 a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야.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걸 찾아요.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는 것은 이 bn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요것만 찾아주면 자, 문제에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이게 첫째 항. 가장 긴 선분의 길이 얘가 끝항, 항은 14개.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등차 수열 합으로 2분의 항은 14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계산해주면 315. 이렇게 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찾으려고 요거를 했던 거예요. 등차 수열이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983번은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984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가게인은 90도이고 AC의 길이가 5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BH, CH, AB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러면 얘는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중간을 A라고 잡아요. 그럼 BH를 A-D로 AB를 A 플러스 D로 잡았을 때 얘가 90도, 90도니까 왼쪽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공식을 쓸 겁니다. A 더하기 D 제곱은 A 마이너스 D 곱하기 여기 더하면 2A 마이너스 D죠. 2A 마이너스 D. 전개해서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 제곱은 2A 제곱 마이너스 3AD 플러스 D 제곱이고 D제곱 날리면서 A제곱은 5AD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A가 0은 아닐 거니까 A가 5D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가 여기가 5D, 그럼 여기는 4D, 여기는 6D. 그럼 이번 반대로 오른쪽 제곱도 짧은 거, 긴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곱 25는 짧은 거 5D 곱하기 긴 거 9D. 4D 더하기 5D니까 그래서 9D 제곱이 5에서 D 제곱은 9분의 5 D는 3분의 루트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선분 BC의 길인데 BC가 9이거든요. 9 곱하기 3분의 루트 5에서 3 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등차 수열 문제, 도형이라서 그런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아마도. 자, 그 다음에 985번 볼게요. 985번에 얘는 이제 문제에서 AN 자체가 등비 수열인 걸 주고 갔으니까 A는 일단 식을 세울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더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AN의 좌표를 n, AN, BN의 좌표를 n, 0이라고 하자. 삼각형 AN, BN, BN 플러스 1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근데 여기에 S는 수열의 합의 S가 아니야. 넓이가 사이드에서 S를 따서 S를 쓰는데 그때 그 넓이의 S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사실은 AN 좌표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양수 쪽에 찍어 놓고 풀게요. 자, 3, n,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가 n, 0이잖아. 얘가 bn이야. n, 0. 근데 그러면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0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돼요. 넓이도 구하기가 쉽겠죠. 자,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n 플러스 1이니까 1만큼 차이 나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근데 여기서 이 y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값 붙여줘야 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서 어차피 여기가 음수가 되게 하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얘를 3은 앞으로 당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워서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S1 구하면 2분의 S1 더하기 S3 더하기 S5 더하기 S7 더하기 S9고 S1은 2분의 3 곱하기 2의 0제곱 1이지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 2분의 3 곱하기 2의 4제곱 2분의 3 곱하기 2의 6제곱 2분의 3 곱하기 2의 8제곱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4인 이렇게 지금 4를 곱했잖아. 그래서 4 빼기 1의 첫째 항은 정리하면 4 빼기 1의 첫째 항이 2분의 3, 4의 5제곱 빼기 1. 얘가 지금 분모가 3이니까 3, 3만 약분해서 2분의 4의 5제곱 빼기 1로 정리하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등비수열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986번에 발표하겠습니다. 986번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혹시 미적분을 한다면 미적분에도 이렇게 생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986번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반드시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할 거예요. 가장 간단한 도형에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닮은 비 구하기. 자, 일단 읽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원에 내접하는 두 정삼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정육각형이 되도록. 자, 지금 강조가 있는 부분이 원, 정삼각형, 정육각형이에요. 되도록 별 모양의 도형 S1을 그린다. 또 S1의 정육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두 정삼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똑같이 또 정육각형이 되도록 별 모양의 도형 S2를 그린 똑같은 방식으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 모양 도형을 그릴 때 S10의 넓이를 구하랬어. 그러면 자, 원은 원끼리 싹 다 닮았어요. 정삼각형도 정삼각형끼리는 모두 닮은 도형이에요. 정육각형도 정육각형끼리는 모두 닮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구해야 돼요. 항상 닮은 도형이잖아. 그리고 구할 때 우리가 저 별 모양의 도형이 닮았다고 해서 별 모양 도형의 뭐 한 변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얘기했죠? 가장 간단한 도형을 구하면 된다고. 어차피 얘네가 다 이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모든 도형들이 닮은 비가 다 일정해.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원에서 여기 원에서
얘가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보면 여기다가 원을 한 개를 더 그린 모양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원도 보면 여기 정삼각형에도 접하고 있거든. 결국 얘가 지금 내접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이랑 주황색 원이 중심이 일치해요. 수선의 발 내릴게요. 90도 내리면 딱 요 점에 도착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야. 2루트 3이잖아. 근데 여기 각이 60도, 여기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라서 요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가 3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큰 원 반지름은 2루트 3이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얘를 닮은 비를 구할 때는 2대 1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요 도형, 특히 등비수열 도형 문제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거를 1로 만들어요. 자, 닮은 비가 1대 2분의 1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닮은 비긴 한데 도형의 넓이를 묻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넓이 비를 구해줘야 돼요. 넓이 비는 그러면 1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S1이 1일 때 두 번째 S2의 B가 4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4분의 1이 이 넓이들의 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로 고치는 거야. 근데 왼쪽이 1이어야 이 오른쪽에 오는 숫자가 공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비 구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첫째 항만 구하면 돼요. 자,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S1을 구할 건데, 자, 여기서 요렇게 여기 안에 보면 정육각형 있잖아. 정육각형 특징 자체가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너무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여기 요렇게 연결했을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아까 생각해보기를 얘가 여기가 루트 3이었어. 높이가 루트 3이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을 때 높이식은 2분의 루트 3A가 루트 3이라는 거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가 될 거고. 요 하나 넓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요 삼각형 한 개 넓이가 루트 3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S1은 12개의 루트 3이지. 얘가 첫째 항 그리고 공비. 따라서 S10은 계산해주면 S10은 첫째 항이 12 루트 3이고 곱하기 공비가 4분의 1에 10이니까 9제곱. 따라서 요거 12 루트 3 곱하기 4의 9제곱 빼기 1에서 한 번만 약분해주면 4의 8제곱분의 루트 3이 3 루트 3이고 4의 8제곱은 2의 제곱의 8제곱이니까 16제곱분의 3 루트 3. 계산하면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 구하기, 그리고 항상 1대 뭐시기, 요걸 이렇게 고쳐주기. 문제에서 길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길이비이기 때문에 닮은 비 그대로 공비를 쓰면 되고, 문제에서 넓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곱해서 닮은 비, 여기 닮은 비 제곱해서 넓이 비에 뒤에 오는 걸 공비로 쓰면 되고, 만약에 부피 물어본다면 세제곱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127쪽까지 이제 설명을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